야, 윤준호 온대. 미친, 누가 그래? 윤준호 한국에 없어. 그니까 지금 오고 있다고. 아, 난리 나겠네. 그 윤준호가 온다고? 그래, M&A 전설 그 윤준호. 계열사 몇 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안 되는데. 나 아파트 융자 한참 남았는데. 저는 지금 잘리면요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내요. 누가 오길래 이 난리래요? 윤준호라고 M&A 하는 양반인데 너 근데 M&A가 뭔지는 아냐? 뭐 기업 사고 팔고 합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M&A라는 건 말이야 사고 파는 게 아니야. M&A는 죽이고 살리는 거야. 새끼. 야, 법인이 뭐야? 응? 법으로 만든 인격이지. M&A는 둘을 하나로 합치거나 없애거나 하는 거지. 응? 자, 인격을 없앴어. 그럼 이거 살인하냐? 에이, 그게 무슨 살인이에요? 아이씨. 야, 회사 팔리면 어떻게 돼? 응? 그 회사 직원들은 다 잘리겠지. 잘리면 월급 못 받지. 그럼 그 가족들은 굶겠지. 응? 그러다 사람 죽고 그러는 거라고. 해고는 살인이다. 몰라? 그렇긴 한데 게다가 윤준호 그 양반이 야, 너 그 양반 별명이 뭔 줄 아냐? 뭔데요? 백사. 백사요? 백사. 힘백. 응?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다. 근데 왜 백사예요? 살모사도 있고 독사도 있고. 핏기 하나 없는 냉혈한이라는 거지. 야, 너 M&A를 왜 하겠냐? 응? 돈이거든. 돈 때문에 하는 거라고. M&A가 100억짜리 1000억에 팔아먹고 100억짜리 1억에 사오고 하는 거거든. 그거 하는 양반이. 응?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목이 뭐 수백 개가 날아가든 수천 개가 날아가든 눈 하나 깜짝하겠냐? 안 해. 그러니까 M&A 전문가다라는 건 사이코패스란 소리.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산업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은행사들의 BIS를 13%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인의 주 거래은행인 한빛은행은 현재 12%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다음 만기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은행놈들 이거 돈 갖다 쓰라고 빌 떼놓은 자고 갚으라고 지랄이네. 더구나 우리 산인그룹의 부채 비율은 10대 대기업의 평균 부채율인 250%에 비해 다소 높은 428%입니다. 아, 그런 거는 서류로 다 보고 받았으니까 본론부터 합시다. 네? 이에 3월 펀드에서 공개적으로 부채율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경제지에서 위기설을 다룬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부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론이 뭐냐고 물었는데 말귀를 돈 갚으라 이거 아니야. 얼마냐고. 네, 11조 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분기 말 시장에서 산인그룹의 부채율을 200%로 낮출 것을 약속하셨고 큰 폭으로 조정되던 주가가 당일 11%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서 현재 저점 대비 40% 상승 중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면 주가는 박살난다. 네, 11조도 갚고 주가도 방어하라는 거네. 네, 무조건. 네. 그 이상무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윤준호 팀장이 올 겁니다. 아니, 걔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런 애를 지금 다시 본사로 돌리면 그 사원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니까요. 그 사고치고 도망친 놈이 무슨 낯으로 본사에 들어옵니까? 전무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오해요? 제가 오해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도 이왕 오기로 한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상무님이 불렀어요? 아니요.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윤 팀장 오면 뭐부터 팔 거랍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윤 팀장이 오면 들어보시죠. 그 윤 팀장한테 들어야 됩니까? 제가 산인그룹 CFO입니다. 네. 그럼 CFO님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 육참 골단 고기 육 벨참 뼈 골 끈을 탄 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 그룹이 이 지경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데는 도려내야죠. 자, 어디 한번 보시죠. 어디가 살이고 어디가 뼈인지. 산인그룹 계열사 재무제표입니다. 자, 먼저 건설사업본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저 때가 제가 용화-ENC 인수하고 나서입니다. 자, 덕분에 건설이 저렇게 잘 버는데 그룹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자, 다른 계열사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호텔, 엔터, 여행사, 식품 다 마이너스. 피바라네. 이거 전화면 봐봐. 저 뭐야? 저 윈드 그래 자전거 저 상장도 못한 거죠. 에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근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아시겠죠? 어디가 뼈고 어디가 살인지. 그럼 도려내야죠. 매출과 영업이익 계산해서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무슨 아이돌 오디션입니까? 왜? 그럼 안 됩니까? 애들도 그렇게 살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지. 민 대표님, 수요 예측도 다 능력인 겁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고생하셨네. 상황은 알고 있나? 보내주신 자료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검토 후에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검토.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야 왜 분위기가 와 이러나? 어이? 뭐 왔나? 앉아라. 네. 자신 있나? 네. 그럼 네 도와줄 거라도. 제가 원하는 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팀을 만들어가. 한번 해봐. 그래 뭐 이 안에 또 누구 지원자 없나? 와, 뭐 이래 생각해보니까네 다들 잘 안 될 것 같더나. 어이? 간다. 그럼 저도 팀원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지원하신 분? 네. 5시에 부서 사무실에서 면접하시죠. 그럼. M&A 팀에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네. 윤준호 팀장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회사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19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해야 하는 11조 원을 다 갚으면요. 시총이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거 다 갚으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주가에 그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대로 구조다? 아니요, 바뀌긴 할 것 같은데 팀장님 하시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동아리 회장까지 하셨네요. 인사팀 양현아 과장입니다. 사내 메신저가 로그아웃이어서 폰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팀원 명단 주시면 보직 이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땄어요? 광민정 과장, 이랬어요? 오순영 변호사입니다. 다 아니래.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현재 수익률은? 700%입니다. 야, M&A 팀은 말씀하신 두 분이 전부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성공할까요? 아니요, 그럼 왜 지원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합격인가요? 광민정입니다. 재무 담당이고요. 우순영입니다. 기업 법률 전공이고 이것저것 해요. 최진수 인턴까지 총 3명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팀장님? 네, 하세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사실상 건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건설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이익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건축 쪽은 이 법이 바뀌면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익률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제외한 회사를 다 팔면 7조 정도가 시장 가격입니다. 건설 빼고 다 팔아서 7조면 우리가 잘하면 11조까지 만들 수 있나요?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을 잘 팔면 불가능하진 않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문제가 있어서요. 이유는? 온라인 마켓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한 게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저희 주력 기업들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주인데요. 다른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D2C로 변경하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에 비해 산이는 온라인 마켓이 손꼽을 정도고요. 패션 정도네. 아니 솔직히 이러고도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요즘 다들 핸드폰으로 사는데.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게 솔직히 충격 먹었습니다. 산인이 아직도 온라인을 안 한다는 거. 우린 더 많이 놀랬구나. 여긴 광고도 안 해요. 광고도 안 해요? 우리 산인그룹은 본사 밑으로 자회사들이 줄줄이 있는 구조고 이런 구조는 회장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죠. 누가요? 프로젝트 M입니다. 제출해주신 기업 보고서는 잘 검토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덕분에 실사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비된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이익률이 좋지 않습니다만 올해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주셨기에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우리 건설이 절반 가까이 했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룹 전체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일부 사업체는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건 우리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바로 발표하지. 네, 그럼 매각을 추진할 사업체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건설만 남기고 다 팔면 11조 원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요.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글자는 복권이요?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 되는 거죠. 그 가능성으로 30% 이상 더 받아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후발주자인 만큼 마케팅 비용이 상당할 거라서요. 힘듭니다. 건설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건설에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를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인건설 같이 똘똘한 지역에 사업을 확보해둔 기업에겐 오히려 후재입니다. 건설이 날짜긴 날짜네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룹의 계열사들을 모두 검토하였고 다음의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건설을 매각하겠습니다. 미쳤나? 건설을 매각할 경우 야, 우리 산이는 건설로 먹고 살아. 건설 팔면 다 망해. 산인건설 팔아도 안 망합니다. 아슬아슬하지만 건설을 팔아도 망하진 않습니다. 야, 윤준호, 너 조용히 안 해? 완전 미친놈이네. 우리 산이는 건설이 매겨 살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말씀하신 대로 산인그룹을 건설이 견인한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짜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산인은 망합니다. 뭐?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시장은 우리를 돈 되는 건 남기고 안 되는 건 다 판다고 생각할 겁니다. 즉,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값에 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 7조 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야, 이 새끼야! 그래, 어찌돼가노? 네. 건설을 팔겠습니다. 얼마나 받겠더라? 현재 시장가는 7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봐라, 두 자리는 받아야지. 네. 산인건설은 그래 내가 처음 만든 거 아이가. 그러니까네. 제값은 받아야 안 되겠나? 지금 시장가보다 3조나 더 받는 건 현실적으로. 와. 자신 없나?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펀더멘탈은? 펀더멘탈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이유는? 최근 땅을 직접 매입해서 재건축하는 모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예를 들면? 여기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 몇 년째 멈춰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75%를 넘겨야 되는데 못 미치나 봅니다. 얼마나요? 212가구 중에 54가구가 미동의 상태인데요. 한 가구만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알바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설득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이요? 네? 네.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살고 계시는 거고요. 저기 끝집에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부사장님. 부사장님은 왜 안 가시지? 제가 팀장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10조는 절대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회장님한텐 된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될 수도 있고요. 일단 티저는 다 돌렸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회사는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차목건설. 같은 건설사이긴 하지만 여기 주력 분야는 토목입니다. 최근에 난지대교 건설에 참여했었고 중동에도 진출을 했고요. 근데 중동을 가보니까 아파트를 성장 분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을 시도했겠죠?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랑 아파트는 다르지. 다르죠. 그래도 여기 대표님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산인 이 새끼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건설을 팔지? 그룹에 작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을 좀 후려쳐 봐요. 대표님, 이게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데 저희가 예, 제가 이번에 제대로 후려치겠습니다. 차목이 입찰에 응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 지금 바로 아파트 건설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라서 과정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비움 D&I 부동산 회사고요.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우리도 이제 뭐 건설 한번 진출해 볼까 뭐 그런 텐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모 건설사와 M&A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어디를 했습니까?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이부건설이요. 왜 결렬됐죠? 오프 더 레코드. 협상 중에 감정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쪽이 뭐랄까 좀 마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움은 해외파가 많아서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렬이 된 거라서 비움은 여전히 건설을 탐낼 겁니다. 자본력도 있고요. 사야죠. 산인이면 캐시플로우도 좋고 브랜드 밸류도 좋으니까. 근데 그 브랜드를 그대로 이용하긴 어렵잖아요. 산인 이름을 바꾸면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는 거 감안해야죠. 그래도 용산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면 건설이 필요하죠. 여기도 좋은데요? 그럼 우리 리스크는요? 산인건설 리스크 이미 아시겠지만 충렬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사실 이 리스크는 계산하기는 좀 까다로운데 이미 투입된 비용이 8,800억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해요.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주민 동의가 뭐 제일 어렵다곤 하더라고요. 거기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 사인이 필요한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산소 가셨나 했는데 박스만 오셨어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대요? 엘리베이터 있으면 편하셨을 텐데. 누가 엘리베이터 타고 싶대? 에? 재건축 얘기할 것 같으면 가! 다시 오지 마라! 에이, 아니네요.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유, 이 귀한 걸 씻고 그냥 그 육육 깡패 드세요. 그거 똑같아, 이놈의 새끼. 에휴, 아유, 나도 그냥 가! 당황하셨죠? 할머니가 원래는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저 때문에. 아니에요. 부사장님도 할머니 설득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제사 지내세요? 제수 그러시던데.
그랬나요? 1942년생 최강필? 어떻게 아셨어요? 서류에 보면 계약자가 할아버지 성함인데 지금은 안 계시고 두 분이 혼인 관계도 아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머니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부사장님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뵀을 때도 산소에 다녀오신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부사장님 신발에 흙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거만으로 아신 거예요? 할머니가 댁에 안 계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 묘소를 지키기 위해 재건축에 반대하신 건가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란히 묻히고 싶으실까요? 네. 맨날 그 말씀하십니다. 긴장돼. 느낌이 왔습니다. 7조 나올 것 같습니다. 잠옷? 얼마야? 6조 9천입니다. 그것도 대단하다. 조금 아쉽네. 비용 DNI 왜요? 왜? 진짜 7조 왜요? 7조 9,999억.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을 위험을 우리가 테이킹하는 거니까. 얼마나 생각하세요? 4,400억입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이 붙을 거고요. 너무 과한데요? 여기 기집행된 금액이 8,800억입니다. 재건축 승인이 날 확률은 반반이고요. 반보다 훨씬 높은데. 8,800에 반 4,400억. 그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는 비용으로 20% 추가하면 그럼 얼마죠? 5,280억입니다. 그럼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 금액이. 7조 4,719억입니다.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쿨하시. 그럼 5,300억 깎아주시는 걸로 알고 갈게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 위험 부담을 없애드리면요? 그 비용도 5,300억입니까? 아니, 재건축 되는 게 디폴트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깎은 거고요. 그럼 재건축이 언젠간 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건 동의해요. 문제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동안 기집행된 비용에 대한 이자, 관련 인력에 대한 비용, 정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산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 승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사진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금액.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언제까지 오실 건데요? 저는 오늘 실사 끝낼 거라서요.
오늘까지요. 주민동의서 75% 동의받았습니다. 그럼 받아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한 장은 방금 받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애쓰셨더라고요. 팀장님,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그게 비움에게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묘지라니? 비움 D&I가 산인건설을 인수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M&A였는데요. 비움 D&I는 이를 통해 아파트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비움 D&I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죠?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산인건설에서 진행하다가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비움 D&I가 인수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주민 아파트 뒷산에 묘를 썼던 겁니다. 주민분이 할머니신데요. 그 내분 할아버지의 묘였습니다. 불법이죠, 아마? 네, 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도 해서요. 재건축에 대한 권리를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의 소유주도 산인건설, 이제는 비움 D&I겠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비움 D&I가 할아버지의 묘를 고향으로 이장해드리고 또 재건축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주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A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장에서도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경제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뉴스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 그럼 비움 D&I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시죠. 저희 비움 D&I는 단순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주거지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다운 공간을 만드는 건설사로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징글징글한 분 여기 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아파트 건설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산인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랑 일해요. 보고요. 대표님! 우리 건설 대표님 인사시켜드려야겠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되셨네요. 팀장님이 절 추천하셨다고. 제가요? 팀장님. 그래. 그까 그래. 너도 수고 많았다 그래.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건설에 애착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 내가 뭐 10조는 받아야 된다 했거든. 근데 아이고야 이 사람은 억수로 우기더라고.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다 됐나? 아직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거야 뭐 얼마 안 됐겠는데 그자?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니 또 뭐 팔기가? 이번엔 사겠습니다. 봐라. 건설도 니 팔아먹고 이제는 뭐 또 다른 거 산다고? 네. 사겠습니다. 팀장님이 이번엔 산대요. 어딜요? 게임 회사요. 게임에서? 재미는 있겠다, 그지? 네, 완전. 게임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이게 일 때문에 하는 건데요. 네. 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인데. 이거 또 망하면 안 되는데. 윤 팀장, 이거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네. 그래서 이커머스의 핵심은 플랫폼이야. 근데 플랫폼은 유저 락인이 강하거든. 한 번 쓰면 계속 쓴다고 엔간해서 안 바꿔요. 근데 그 시장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무슨 수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은 한 번 사용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충성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네이버와 쿠팡이 계속해서 시장을 양분해오면서 출혈 경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들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네. 어디든 승기를 잡은 쪽이 오랜 출혈 경쟁으로 인해 악화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배송비나 구독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터지게 싸워 이겼는데 상금 받아야지. 네. 저는 그때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회야? 게임 끝난 건지. 그러니까 방금 게임 끝난 놈이랑 바로 붙으면 우리한테도 승산이 있다 뭐 그런 건가? 그렇죠. 더구나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플랫폼에서 물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물류의 강점을 가진 산인에게 기회입니다. 가격 다운시키는 거랑 배송 빨리 하는 건 물류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인에게 이커머스 진출은 새로운 기회입니다만 동시에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산인 리테일은 바른생활, 산인 패션은 스파 브랜드가 주요 상품인데 대부분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 대부분이 이커머스로 옮겨갔기 때문인데요. 다른 계열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질수록 이는 심해질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 적기이자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어떻게 팔아? 우리가 네이버야? 플랫폼이 어디 있냐고.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개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전문 개발사와 협업하기보단 M&A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팀장. 말씀하십시오. 플랫폼 회사를 네가 사오겠다는 거잖아. 해보라고 한번. 대신 안 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회의 그만하시죠.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게임이 아니라. 둘 다 마음에 드는데요.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걸 뭐 하게?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아니, 산인 이커머스 안 해요? 이거 뭐, 와 이거 개웃기네. 아, 그러니까 택배왕을 현실로 가져오겠다. 플랫폼으로.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했나 보네요. 아니요. 말은 되죠. DT. 요즘 개나 소나 다 하니까. 네, 그래서 차 대표님께 피보팅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좀 아신다. 그거 만들 때 진짜 빡셌는데 이게 또 쓸모가 있네. 나 내가 하자고 그랬죠? 이거 언제 내가 적은 거지 쪼쇼. 근데요. 이걸로 플랫폼 만들면 이 게임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안 팔아요. 차차게임즈 차우진, 88년생 울산 출신인데 과기고 서울대 수학과를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완전 엘리트 코스네요. 네, 대학교 중퇴한 것까지 엘리트 코스죠. 서울대 재학 당시 같은 과 선배였던 도한철과 DC게임즈를 설립하면서 대학은 그만뒀습니다. DC게임즈를 설립했으면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1%만 들고 있었어도 100억이죠. 근데 주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우진에게 DC 주식은 없습니다. 차우진이 퇴사할 때까지만 해도 DC는 회사가 아니었고 그냥 팀 이름이었거든요. 도한철의 D, 차우진의 C, DC.
둘은 왜 헤어졌습니까? 그게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소송 중입니다. DC에 대박난 게임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이스퀘어요? 맞다. 그거. 그 완전 대박난 게임이죠. 네. 지금의 DC를 만들어준 게임이죠. 근데 차오진이 이 게임을 절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한철이 차오진이랑 팀이었을 때 만든 게임이라 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절도로 갔다는 게 이게 되게 황당한 전략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판결이 났나요? 차오진이 졌습니다. 저작권이나 표절로 갔다면요? 그래도 졌을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표절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베낀 건지 우연히 비슷한 건지 아니면 동시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심증이 중요한 건데. 네. 근데 차오진이 소송을 한 시점이 좀 좋지 않습니다. 차오진 대표가 차기작을 개발하다 자금난을 겪을 때 도한철 대표한테 투자를 부탁했는데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을 했고요.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차우진 대표가 투자를 거절당한 것이 앙금이 돼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졌을 겁니다. 항소했나요? 네, 진행 중입니다. DC에서도 무고로 맞고소를 했고요. 차착 게임즈는 소송할 돈도 없을 텐데. 무조건 돈 문제라서 이거는 합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둘 사이가 워낙에 안 좋아서요. DC는 차차게임즈의 신작이 나올 때를 맞춰서 같이 신작 게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DC는 우연이라고 하지만요. 우연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차차 밸류는 얼마나 보세요? 저희는 게임 회사 밸류는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 예측이 너무 힘들고 또 성공 여부에 따라서 밸류가 너무 심하게 차이 나거든요. 하지만 차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차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택배왕은 이미 망했고 업계 헤게모니를 가진 DC와 소송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아마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져갈 사람 없을 겁니다. 네, 전무님. 조이사 운동할 때 안 됐냐고 물어봐. 총무실에. 네, 알겠습니다. 너 걔 알지? 인턴. 어느 인턴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배라며. 인턴 걔. 그 최진수 인턴이요? 걔랑 너 친하지? 왜 그러시는지. 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봐. 걔 지금 저 M&A 팀에 있습니다. 아니. 윤준호가 뭔 꿍꿍인지 걔한테 슬쩍 물어보라고. 차차 게임즈는 어차피 대표가 안 판다고 하는데 우리 계열사를 더 매각하는 건 별론가요? 차차 게임즈 팔 겁니다. 네? 팔지 않으면 차차는 망해요. 파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계열사를 팔면 안 됩니다. 산인이 두 번째 계열사를 매각하면 진수 씨는 산인 주식 살 건가요? 안 살 것 같습니다. 시장도 진수 씨랑 비슷한 반응일 거예요. 지금 11만 원 선에서 횡보 중이지만 두 번째를 또 팔면 주가는 무너질 겁니다. 누가 봐도 힘든 회사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10만 원이 무너지면 사무엘에서 전화가 오겠지. 돈 갚아라 못 갚으면 회사를 내놓든가.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부도요. 부도요. 차차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딜은 될 겁니다. 돼야 하고요. 차차 게임즈는 DC와의 소송을 형사로 진행했던데요. 민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요. DC 컨디션은 어떤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진수 씨는 택배왕 끝판 깨봤어요? 네? 아니요. 끝까지 해보세요. 네. 모바일이랑 온라인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오늘 한 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게임이요. 아니, 씨. 너네 M&A 어디 하냐고. 이 게임 만든 데 사려고 한다고요. 이걸 왜 사? 모른다니까요. 이 새끼 근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지랄이야? 형. 배신하는 거 아니죠? 뭘? 제가 못해서 힘들다는 거지. 팀장님이 힘들게 한다는 건 아니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이씨, 당연하지.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왜 이걸 말해줘야 하냐? 왜? 동기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돕고 그러는 거지. 게시판에 검찰 썩었다고 욕하고 때려치운 놈이 동기를 찾아. 내가 신문사에 제보를 할까 하다가 우리 착한 동기 욕 먹을까 봐 내부 게시판에 쓴 거 아니냐. 근데 나 이거 먹어도 되냐? 지랄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검찰에서도 차우진 대표에게 민사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우진 대표가 절도로 소송을 건 이유가 DC도 한철이 차차 게임즈 담을 넘어 들어왔다고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DC 대표가 담을 넘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게임회사 대표가 남의 집 담을 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차우진이 확실한 증거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져오라고 했지. 근데 무슨 코딩인가 뭔가를 가져오고서는 그게 블록체인인가 뭔가 라는데 그게 증거래. 어휴, 검사들이 엑셀도 쓸 줄 모르는데 뭐 블록체인이라고 알겠냐? 네가 검사를 그렇게 우습게 안 익혀서 차표를 썼지. 그래서 디지털 팀 불렀냐? 불렀지. 그래서 보니까 해킹 흔적은 없대. 블록체인 그게 증거가 싹 다 남는 거라며.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남았으면 무죄라는 증거잖아. 그러네. 범인 잡으려고 설치한 CCTV가 오히려 결백을 증명해줬네? 그렇지. 근데 이 새끼는 그게 담을 넘은 증거라는 거야. 그게 뭔 소리래? 몰라. 뭐 증거가 없는 게 증거라는데 뭔 개소리냐 그게? 100억이요. 뭐래? 준대요? 안 준대요? 제안해줘서 감사하네. 근데 지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평가를 어떻게 해? 일단 만나자는 얘기고 아휴 왜 만나자는 거냐? 메일 보냈어요. 최고네. 업무 메일을 이런 놈이 다 있지? 이런 놈들 때문에 다 같이 욕먹는 거지.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면 비트코인 같은 그거 얘기한 거죠? 뭐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은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접속한 모든 기록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기록은 변경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일을 본 것도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들 재산을 보낸 거란 말이죠. 그쵸? 차차는 자랑을 하려는 거네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을요? 네. 이걸로 재고 관리를 하면 혁신이 될 수 있어요. 군대에서 재고 조사하면 헬기 숫자도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재고 수량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실제를 알기 어렵다는 소리일 텐데요. 뭐 기업도 사정은 비슷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걸로 재고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하나의 장부를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유통의 혁명이 될 겁니다. 그럼 재은 씨는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무조건. 오케이. 차차 게임즈는 최근 택배왕이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만 성과가 좋지 못해 서비스 중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 주문부터 상품 확보, 배송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택배왕?
아이고 이 망한 게임으로 뭘 하겠다고. 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이 장난인 줄 아나. 얼마인데? 100억 제시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오케이 하면 100억에 사올 수 있나? 네. 독점적으로 협의할 권리를 설정한 바인딩 MOU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MOU를 작성할 경우 100억 원 선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늘입니다. 현재 여러 추측 기사가 난 상황이라 서둘러야. 오케이. 듀 딜리전스. 여기까지 하시죠. 뭐 이런 게임을 100억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전무님. 아, 그리고 이 건은 회장님께 직접 보고해. 그래도 되겠죠? 이상무님. 네, 그러시죠. 회장님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일이지. 결정권자를 만나는 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실무자가 할 수 없는 것들도 그 자리에서 결정될 수 있으니까 차차 게임즈를 사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팀이 없어질 수도 있고. 차차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차차 게임즈에서 100억을 제시했고 저희가 받게 되면 실사를 통해서 가격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그래. 살아. 네, 차차 게임즈죠. 산인그룹 M&A팀 광민정입니다. 오늘 저희랑 미팅 있으신데. 호진이 형 갔어요. 네. 차가 좀 밀리나 보네요. 간지 좀 됐는데? 네, 곧 도착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대신에 꼭 사오나. 알겠지? 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유는 그래. 장사꾼이 뭔 이유가 있겠노? 어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진행하면 됩니다. 진짜요? 안 혼났어요? 역시 우리 팀장님. 차 대표님은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하는 애들은 시간이 안 중요한가? 그게요. 제가 늦을 뻔했는데 다행이죠 뭐. 뭐 그렇긴 한데 중요한 미팅이잖아요. 네, 차 대표님. 미안한데요.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서요. 일정을 변경할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딴 데서 돈 더 준대요. 얼마나요? 2배요. 죄송합니다. 차우진 대표에게 2배로 제안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200억이요? 말도 안 되는데. 퇴근합시다. 이거 작전이야? 우리가 차차 만난 게 지난주인데 일주일 사이에 2배를 제안한다. 차차 같은 회사를? 우리가 차차에 관심 있던 정보가 센 것 같네요. 어떤 놈이지? 협상의 조건이 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누굴 호구로 하나? 그럼 돈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요? 점심 주문하실 때 짜장 짬뽕 중에 고민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가격이 중요하셨습니까? 뭐가 더 먹고 싶은지가 중요하지 않았나요? 솔직히요. 우리 피부팅 하기 싫거든요. 우리 다음 게임은 대박 낼 수 있어요, 진짜.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 피보팅이든 이커머스든 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 할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주는 데랑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0억보다 더 줄 거 아니면 그만 가시죠. 차 대표님 젊을 때인가 봐요? 네, 거기 차 대표 자리거든요. 이 여자분은 나 친구인데 애인이신가? 네? 아, 아니에요. 우리도 몰라요.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야, 너 차차 게임즈 만난 적 있냐? 어떻게 알았어? 나 좀 봐. 만나서 얘기 좀 해. 진수 씨. 네? 혹시 택배왕 끝판 깨봤어요? 아, 네. 게임 다 끼면 나오는 영상 있잖아요. 엔딩 크레딧이요? 네. 그거랑 좀 닮지 않았어요? 차우진 대표 책상 위에 있던 사진. 저는 잘... 근데 개발자들이 자기를 닮게 만들곤 합니다. 뭐 어찌됐든 특이할 건 없다는 거죠. 네. 근데요, 솔직히 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건데. 200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인의 2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200억이죠. 차 대표님, 이거는 그 대표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산인 누구 만나셨어요? 윤준호 팀장이요. 거봐. 그 윤 팀장이 100억 준다고 한 거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100억 절대 안 줘요, 걔. 그 업계에선 다 아는데 사기꾼이에요. 걔가 처음 부른 게 100억이라고 했죠? 그럼 대표님 잘 받아야 10억이야. 아니,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다 아니까 그냥 산인 2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20억이요? 아이, 진짜 섭섭하네. 우리 그런 양아치 아니에요. 송 이사 오기 전까지 결정을 해주시면은 21억까지 해볼게요. 21억? 아니요, 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거라니까요. 아이, 정말. 여태까지 방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부른 돈을 주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다 그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왜요? 그 윤준호한테 가려고? 우리랑 빠그러진 거 소문 금방 다 나요. 그럼 대표님도 말 안 통한다, 먹통이다 소문 다 나고. 그 윤준호도 안 사지. 산다고 해도 10억 절대 안 줘요. 뭐 잘 받아 보야 뭐 2, 3억? 대표님, 고민되시면은 저희랑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 정말 진짜로 우리가 업계 최고 대우라는 거는 내가 장담할게. 아니면 내가 책임질게요. 막말로.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냥 도장 딱 찍어버리면은 뭐 송이사치도 어쩔 수 없지 뭐. 너 나 의심한 거야? 아니, 난 너 믿었지. 삐시네. 근데 차차가 그 정도 가능성이 있어? 지금 회사 그만둘 정도로? 개발 능력은 확실해. 경영 지원만 잘하면 포텐 터질 수 있어. 그래? 응. 아, 기획이 좀 문제긴 한데. 근데 거기 애들 좀 이상하던데. 완전 덕후 같고. 응, 이상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순수랑은 좀 다르지 않나? 뭐 택배왕 이스터에그 있는 거 모르지. 차오진 대표 어릴 때부터 친했던 동네 친구가 있었대. 근데 걔를 좋아한 거야, 어릴 때부터. 여자였어? 예뻐? 아, 넌 이쁘면 다 좋아하냐? 예쁘면 더 좋아하지. 아무튼 고백은 못하고 그냥 계속 곁에서 맴돌기만 하는 사이. 뭔지 알지? 알지.
근데 그거랑 게임이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차오진이랑 도한철이 처음 게임 만들 때 OST 불러줄 사람이 필요했나 봐. 근데 이 돈이 없으니까 친구를 부르자고 한 거야. 그때 그 여자애를 부른 거지. 우리 집 앞에도 가로도 꺼졌는데 왜 아무도 안 고쳐주지? 정부 수명이 1000시간 정도거든. 하루에 10시간씩 켜지면 100일이면 수명이 다 끝나. 그래서 석 달마다 공무원들이 와서 정부를 갈아줘. 그러니까 맥시멈 90일 기다리면 돼. 가로등 수명이 100일이라고? 연애하는 거. 실제로도 그날 이후로 차오진은 밤마다 랜턴을 걸어뒀답니다. 밤마다 뭘 했다고요? 밤이 되면 꺼진 가로등에 랜턴을 걸고 새벽에 다시 가져갔대요. 아, 진짜로? 네, 100일 동안 그랬답니다. 100일은 정구의 수명 그런 건가? 그것도 있는데 100일쯤 될 때 도한철이랑 사귀었대요. 누구랑? 오수연이랑? 네, 어떻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죠? 네,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요. 지금도 살고 있진 않겠죠? 진짜 산인에서 왔어요? 네, M&A 팀인데 여기 조사할 게 있어서요. 전 부동산에서 오신 줄 알고. 이 앞에 겜덕들이 가끔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이사하려고 짐 내놨거든요. 깸덕이요? 게임 덕후입니다. 알아요. 이스터 에그인지 뭔지. 아무튼 하여간 그 덕후놈들이 맨날 옆에 찾아와가지고 무슨 성지순례라나 뭐라나서. 저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게임 서비스 종료했거든요. 하이스퀘어 서비스 종료했어요? 씨, 안 되는데. 하이스퀘어? 택배왕 아니에요? 택배왕? 그게 뭔데요? 하이스퀘어, DC의 킬러 컨텐츠죠. 근데 하이스퀘어에 이스터 에그가 숨어있는 거 아시나요? 불이 꺼진 등 앞에 서 있는 캐릭터를 보세요. 이 캐릭터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이 등만 꺼져 있어요.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뭔가를 쓰라고 해요. 여기에 라이트 온이라고 하면 따라 호롱불 하나를 줍니다. 이 호롱불 이름이 바로 부다의 빛입니다. 이제 왜 이 마을 이름이 부다의 빛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호롱불로 뭘 하냐? 이 등을 켜면 부금이 바뀌어요. 허밍 들리시나요? 이 노래가 들립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쓸 데는 없는데 그냥 멋있잖아요. 이스터에그는 개발자들이 자기 흔적을 숨겨두는 거죠. 네, 개발자들이 재미로 하거나 의미를 담기도 하는 건데 자기 흔적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하이스퀘어에 차오진의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다는 건 차오진이 하이스퀘어의 개발자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네요. 근데 그 DC 도한철도 옥탑방에 추억이 있으니까요. 옥탑방에 살던 오수연이랑 사귀었잖아요. 하지만 도한철은 창밖에서 차오진이 랜턴을 들고 있었다는 걸 몰랐을 테니까요. 알았다 하더라도 창밖에서 랜턴을 들고 있었던 건 차오진이고. 네. 창밖에 랜턴을 들고 서 있는 택배왕도 하이스퀘어 앞에 꺼진 불을 밝히는 기사도 모두 차오진 본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한철은 그걸 모르고 카피를 한 거고? 논문 표절할 때 오타까지 베끼는 거랑 같네요. 차오진의 프로그램에는 해킹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네. 블록체인인가 뭔가로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깜짝이야. 해킹은 안 했는데 이스터에그는 그대로니까 프로그램을 베끼거나 해킹한 게 아니라 진짜 하드를 통째로 훔쳐간 겁니다. 차오진이 표절이 아니라 절도로 소송을 건 이유가 있었네요. 그쪽 사람들은 세상이 더 돈으로 보인다면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 솔직히 사모예랑 도장 찍었거든요. 사무엘에서 2배로 받으셨나요? 택배형 진짜 해봤어요? 제 아이디 보이시죠? 백사. 백서. 지금은 하이스퀘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엔딩까진 깨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스터 에그를 찾는 데까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대표님을 찾아온 겁니다. 제가 대표님 입장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생을 바쳐 만든 게임을 도둑맞았고 그 게임이 내 첫사랑을 뺏어간 사람 손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내 꿈을 방해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계속 시도할 수 있어서 게임이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무나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전 그냥 한 건데. 전 그러진 못했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뭐가요? 아니 그냥요. 제가 잠수도 탔고 괜찮습니다. 또 사모엘이랑 계약한 것도 그렇고. 그건 좀 아프네요. 그래도 그게 대표님을 위한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그럼 저기 혹시 그 계약 모를 수도 있나요? 도장을 찍으셨으면 위약금 조항도 있을 텐데 차차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것 같네요. 네. 사무엘이랑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표님 게임이 좋거든요. 재밌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택배왕 끝까지 해보라고 하셨을 때 제가 택배왕 사는 거 반대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러시는 줄 알고 끝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팀장님 말씀대로 택배왕 끝까지 해서 엔딩 영상 보고 그랬으면 차차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차차 게임즈는 산인보다 훨씬 더 좋은 제안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계약을 따내는 건 애초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팀장님, 차차 게임즈 사무엘에 팔렸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팔렸답니까? 21억이요. 당했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사무엘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 팔아야 하니까. 너네 M&A 어디 하냐고. 이 게임 만든 데 사려고 한다고요. 이걸 왜 사? 저 새끼. 팀장님, 임대리가 범인입니다. 제 학교 선배인데요. 저희 팀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차차 게임즈 사려고 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진수 씨, 잘 들어요. 에이가 새끼 저거 또 혼나고 있네. 응? 왜 그래? 또 혼났어? 혼난 게 아니고요. 팀장님이 포기하신대요. 뭘 포기해? 차차 게임즈요. 인수 포기하신대요. 뭐 저 딴 데서 샀대? 진짜? 네. 다 포기하신대요. 진짜야? 네, 그 팀 막내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커머스 자체를 포기한답니다. 그 페이크 아니야? 네, 페이크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준호한테
100억에 판다고 하시죠. 그 원래 100억에 살려고 했으니까요. 제가요? 제가 윤 팀장한테 전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윤 팀장님, 저 사물펀드 데이빗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게임 회사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진짜 괜찮은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소개 좋죠. 어딥니까? 아, 진짜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아, 차차 게임즈면 관심 없고요. 다른 데면 소개해 주세요. 차차 게임즈는 관심 없으세요? 네.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근데 밸류가 너무 안 좋아서요. 크고 좋은 데도 많은데 굳이 거길 살 필요가 없죠. DC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포스트 100억 밸류로 30억 투자할 생각입니다. 예? 아니, 이 백사가 뭐라는 거지? 차차 게임즈는 이미 사무엘에 21억으로 매각했잖아요. 그 회사를 산인이 100억에 인수하겠다고 하면 산인 임원들은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승인도 안 날 거고요. 저기요. 100억 준다면서요. 우리 게임 만들게 해준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30억밖에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게임 만들 돈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드릴게요. 누구한테요? 두 게임에 같은 이스터에그가 있다는 게 개발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뭐 생각하는 거 뭐 원하는 게 있어요? 합의죠. 조건은요? 합의금 100억, 하이스퀘어 지분 10%. 100억은 오케이. 근데 지분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시고. 제가 차차 게임즈에 처음 갔을 때 그 담벼락에 CCTV를 떡하니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좀 의아했어요.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 직접 하셨어요? 뭐가요? 차우진 대표는 프로그램에 블록체인을 써서 접속한 사람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해킹을 할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직접 담을 넘어서 하드를 아예 훔쳐서 나오셨다. 그죠? 대표님, 이 결혼식 이거 미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알겠으니까 이제 꺼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 아, 대표님. 꺼지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특약을 하나 넣을 건데, 차차 게임즈 신작 발표 시기에 DC는 신작 발표는 물론 어떠한 이벤트도 하지 않고 꺼진다. 대표님 차차랑 화해했다고 기사도 내셨으니까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차차 게임즈는 DC로부터 100억 원의 게임 개발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이라고 했나? 네, 아무 조건 없이 받는 돈입니다. 아이고, DC가 와 그런 짓을 하나?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차차는 앞으로 출시될 게임이 실패해도 손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러면 뭐 이왕 사는 거 다 사지 그래. 와 49%고. 뭔데 돈이 없나? 차차 게임즈가 51%를 보유해야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산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그걸 뭐래나? 51% 이상을 요구하면 이 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자, 2주의 핫한 소식 마지막입니다. 네, DC 게임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왜 그런 겁니까? 산인과의 M&A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죠? 네, 그래서 다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DC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산이는 차차 게임즈와 함께하게 되었죠? 네? 네, 산이는 DC가 아닌 차차 게임즈에 투자했습니다. 아, 네. 한 기자가 실수할 때도 있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기자. 네. 산인 기사 못 봤어? 네? 좋습니다. 이 새끼들이 기자를 엿먹이네. 선배, 산인 담당이지? 왜? 복수하게? 아, 복수는 무슨. 그냥 팩트 전달이지. 잠깐만. 근데 이거 맞아? 산인 주가가 10만 원 언더면 사무엘에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부도가 나거나 최대 주주가 바뀐다.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주가가 버티던데 지금 10만 3천 원이야. 그니까 좀만 끌어내리면 되잖아. 어떻게? 망한 게임 회사 샀잖아. 이거 M&A 실패한 거 아니야? 야, 그래봤자 100억이야. 그걸로 산인 주가가 움직이냐? 열받네. 아, 내가 소스 하나 줄까? 뭔데? 일단 여기 이걸 봐. 네, 저 팀장님 산인 주가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얼마입니까? 10만 1,000원입니다.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무엘에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서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 사무엘에 먹히겠네요. 상무님이 직접 보자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기자님, 저번 기사도 잘 봤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소문이 사실이긴 한가 보다. 그쵸? 사실 저희가 이커머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산인이 윈드 상장 이슈로 흔들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커머스 진출을 하게 되면 근데 기사 이미 나갔어요. 데드라인 지났거든요. 이게 뭐고 그래? 주식에 미친나 이씨. 주식이 지랄병체. 어이? 봐봐. 윈드 때문에 뭐 산이 무너졌다 카네. 저 윈드는 우리가 원래 안고 있던 건데 그러면 왜 일찍 상장을 안 했노? 상장이 시장 상황도 중요한데 요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 사람아, 시장이 그래. 언제는 좋았더나. 어이? 오치영 대표 도착했습니다. 뭐하러? 네, 회장님. 제가 어제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연락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장 갔다 왔나? 예, 저희 사이판에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이 투어랑 연계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아들. 예, 예. 재밌더나? 예? 내일 그래. 윈드를 일의 바닥에 척 박아놓고서 해외 다니니까네. 재밌더라. 아니 그게 윈드는 제가 회장님, 상장은 제 업무라. 네 잘했으면 됐잖아. 아니 이 코로나 끝나고 레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일마야 또 그 소리가 그래! 내 뭐라 카대? 어이? 네 있잖아 지금 저 한강 한번 가봐라 그래. 자전거가 천지 삐까리라 그래. 윈드는 2015년 인수된 이후에 부침을 좀 겪었어요. 그러다가 21년부터 작년까지 매출이 매년 30% 성장을 했거든요. 아유, 자전거가 아이트도 아니고 30%씩이나 증가해요. 제 친구들 사이클 동호회 많이 나가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했죠. 이제 와서 보면 코로나 특수를 누린 셈인데 그 당시에 뭐 레저 열풍이다 뭐다 되게 기대가 컸잖아요. 내 실수인 거지 뭐. 사이클이 대면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 득을 본 거란 생각을 못하고 좀 더 성장할 거로 봤거든. 그래서 기다린 건데. 아 그게 상무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님께 보고를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내 선뜻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상무님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 분위기 좋을 때 빨리빨리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좀 늦지 싶습니다. 이상무 얘긴 됐고 네 생각을 말해봐. 예, 제 생각엔 어쨌든 풋옵션을 막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을 설득하는 게 어떨지. 네 할래? 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도장 받아온나? 풋옵션 안 쓴다고. 예? 말로는 안 한다 했다가 나중에 해보면 내 말 쫓겨나는 거 이거. 그럴 리가요. 그럼 니도 윈드는 안 된다 그 말이네. 예, 회장님. 사실 상장이라는 게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을 때야 윈드 정도면 문제 없는데 요즘 워낙에 안 좋으니까 더 좋아진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근데 윈드는 매출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안 될 거를 된다고 썼다가 실패하면 진짜 그냥 뭐 망하니까요. 그게 맞죠. 우리 사무엘 옵션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무엘이랑 풋옵션 조건을 보면 산인 주식 종가 10만 원 밑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 계속되어야 되거든요. 아, 그게 그렇게 엮여버렸구나. 20 영업일이면 4주네요. 그럼 4주 안에 주가를 올리면 되겠네요. 어떻게요? 윈드를 상장시켜서? 근데 한강에 자전거 많잖아요. 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왜 윈드는 안 팔렸지? 공유 자전거가 많아졌더라고요. 아, 그거 거의 공짜 아니에요? 자전거 회사 다 망하겠네. 아니,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생각 없습니다. 네 들었지? 윈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사로 봤습니다. 그래. 어째 생각하나? 애초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다들 안 된다 생각하지. 그런데 코로나 때 다 망하잖아. 잘 되는 데는 뭐 더 잘 되던데. 어이? 내 말 틀리나?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시장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것도 뭔 소리고? 공유 자전거가 생기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자전거 회사들은 대부분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맞지 그래. 아 나라에서 자전거를 공짜로 태워준다 하는데 누가 뭐 굴절 타고 자전거를 사겠나? 그것도 뭐 세금으로 다 해보면 돼. 그걸 어째 이기겠나? 안 그러나?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전거를 타고 싶게 하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 유인책만 있다면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잘할 수 있겠나? 어이? 네. 대표님이 양궁선수 출신이에요. 처음에 양궁으로 시작하셨다가 카본 소재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이클로 진출하신 거고요. 그래서 카본 사이클만 다루다 보니 하이엔드에 주력하시게 된 건데. 아, 이때가 다이치 인수하던 때입니다. 예전엔 다이치가 1등 회사였죠. 90년대에는 그랬죠. 근데 저희한테 역전당하면서 인수가 된 거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이 이 설계도를 그리신 분입니다. 다이치 최고의 기술자였고. 그럼 이 장인이 대표님께 이 설계도를 주신 건가요? 네, 선물로요. 나는 그 표어를 선물로 드리고. 이 붓글씨도 직접 쓰신 건가요? 아, 제가 양궁할 때 집중력이 좋을까 싶어서 좀 했었습니다. 라고 적힌 거예요. 원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귀여웁니다. 아, 그 장인의 늦둥이 아들인데요. 참 귀여웠습니다. 아, 여기부터는 사이클입니다. 저 이런 건 얼마나 하나요? 3천 정도 합니다. 자전거가 차보다 비싸네요. 그러게요. 비싸봐야 한 100만 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 선수용이라서요? 선수들이 윈드를 탄다는 건 인정받은 거죠? 아, 그럼요. 선수들은 0.1초, 0.01초에 목숨 걸고 타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면 절대 안 탑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만 팔아서는 매출이 한계가 있을 텐데요. 아, 그게 참 윈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 숙제 같이 풀어보시죠. 윈드는 500만 원대부터 3천만 원대까지 12모델을 출시했는데요. 가장 저렴한 500만 원짜리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오히려 제일 적게 팔리더라고요. 스포츠가 경쟁이지 않습니까? 장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꼴찌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윈드 A보다 바로 한 단계 상위 모델이 제일 많이 팔렸네요. 그럼요. 그 스포츠 속성입니다. 꼴찌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럼 윈드 A가 꼴찌가 아니라면요? 네? 자전거는 소재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더라고요. 맞습니다. 철, 알루미늄, 카본 순입니다. 타사 알루미늄 모델에서 윈드의 카본으로 넘어가려면 100만 원이 비싸집니다. 그 100만 원이 알루미늄에서 카본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진입 장벽이 되고 있고요. 카본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알루미늄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네. 차원이 다른 윈드 A를 400만 원대에 팔 수 있다면요? 알루미늄 자전거와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기지. 그럼요. 같은 가격이면 알루미늄 안 타죠. 카본 타지.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루미늄 소비자를 윈드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 단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500만 원도 정말 어렵게 맞춘 거라 400은 진짜 힘듭니다. 시장이 커진다면요? 그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자전거 산업이 프레임 말고도 기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일본 신미지가 최고예요. 특허도 갖고 있고 거기서 기어를 공급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많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반도체 같은 거네요? 그렇지. 심지가 갑인 셈이죠.
아마 물량 확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건 저희가 심의지를 만나서 협상해 보겠습니다. 아, 결국은 비즈니스 언어 없다가 찾은 건데요. 혼내와 다테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 이거 쿠셔너 쓰는 거 말하는 거지? 네. 변호사님, 진짜 똑똑하시네요. 아, 이제야 좀 사람 볼 줄 아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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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making the long journey. I hope it was pleasant. I'm Ryu Ozaki. Juno Yoon from Sanyin. I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to come out and see me today. Not at all. The honor is ours. リムジンが来てないかもです。俺がゲストアテンドするからお前タクシー。 하이. 먼저 이동하시고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저도 뒷차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니요, 저랑 가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Until the deal is done. 혹시 언제 돌아가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리무진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미리 해야 돼서요. 출국 가실 때는 택시에 타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14일 저녁 7시입니다. 토요일이요. 그럼 호텔에서 내시러 예약하면 될까요? 네. 저희 요청은 기존 수량의 10배인 1만 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数量を1万個に変更できるか確認したいです。ということは本来の注文数量1000個に対して9000個追加注文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ですが割引はできません。 가능합니다. 단 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의지는 주문량에 따른 할인율을 매뉴얼로 가지고 계실 텐데요. 社内ルールで定められている割引料率のことを聞かれています。 That's only for general cases. Wind is a special case. What is the manual for special cases? こちらで確認してみますので少しお時間をいただけますか? 저희도 내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If there is no manual pertaining to special cases, should we proceed with the existing discount rate? We will consider it favorably.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 다테마이고요. 아유, 거절한다는 게 혼내? 변호사님은 스피드 자전거 계약서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알아봤는데요.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을 정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수량이 9,000개니까 여기 오시면 할인율이 40%. 근데 우리한테 0%로 가져가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지. 근데 급한 건 우리니까. 아직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 아이, 고마워라. 만약에 할인율을 적용받으면 윈드는 400만 원대 모델이 가능한 거죠? 네, 30%까지니까 10% 룸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문한 1000개를 취소하고 다시 1만 개를 주문해서 50% 할인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다 판 깨져. 지금 추가 생산 계약도 안 해준다는 판이잖아. 개수도 1만 개 초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1만 1개를 주문해야 돼요. 그러다 빈정상에서 파투나요? 심의지는 우리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계약을 원하는 쪽도 우리고요. 심의지는 급할 게 없네요. 설마 이렇게 시간 끌다가 계약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심의지 쪽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데드라인을 숨기는 게 중요하고요. 데드라인이요? 우리가 토요일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 뭐 우리가 정보를 흘린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수 씨가 왜 죄송해? 리무진 예약해야 된다고 언제 출국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일인데요, 뭐. 제가 한 방 먹은 거죠. 제가 간밥을 먹였네요. 사실 심희준은 지금 본점을 이동하려고 해요. 누가 도쿄를 갈지 시주오카에 남을지가 이번 달 결정됐는데 요시다 팀장님은 남게 되었어요. 실적 때문에요. 한국도 서울로만 가려고 해서 문제거든요. 근데요, 요시다 부장님은 우리랑 계약해서 실적을 채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윈도우의 계약으로는 실적이 되기엔 좀 모자라요. 실적은 대금이 입금돼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윈도우의 계약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인을 안 해주겠다는 건가요? 요시다 부장님은 실적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죠? 네. 필요한 계약금이 얼마라고 했죠? 9,000개 기준 할인율 40% 적용받으면 16.666%입니다. 할인율을 50%로 적용하면요? 할인율 50%를 받으려면 주문량이 1만 개는 넘어야 하는데요. 네. 계약금 18%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네요. 미팅 잡을까요? 아니요. 요시다 부장님은 제가 먼저 만나볼게요. 윤 팀장님, 어떻게 뭐 잘 되고 있어요? 네, 대표님. 진행 중인데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 하조무님을 찾아가시지 말고 회장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금이면 하조무님이 CFO시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하조무님 건너뛰는 셈인데.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본사 사정이 조금 복잡해서요. 이번만큼은 회장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로비에서 우연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장님. 우리 짠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유, 어쩔 거 그래. 그래 뭐 만들거나 잘 만들어라 그래. 파는 거 우리가 알아서 잘 판다 안 하더나. 그래도요. 그 상장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다고. 화는 이 사람아 무슨. 와, 얘한테 할 얘기 있나? 팀장님 말씀대로 바로 회의하시대요. 잘 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가격을 좀 깎아오라고 하시대요. 아니 계약 자체가 힘들 텐데 가격 깎는 게 뭐 가능이나 할지. 해내야죠.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조무님 오시기 전에. 박 대표! 본사에 돈을 빌리러 왔으면 당연히 CFO인 나를 찾아왔어야지. 당신이 뭔데 회장님한테 바로... 아니 전문님 뵈러 왔는데요. 로비에서 회장님을 만나는 바람에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약했대요? 아니 뭐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계약금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일까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 내일 결제서를 올리겠습니다, 좀. We proposed purchasing a significantly larger quantity, around 10 times the original amount, believing it would be a favorable offer for Shimizu. However, it seems we may have underestimated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Yes. It can happen if you're not familiar with the culture. Thank you for understanding. 頂戴いたします. Then
we would like to inquire about how we can reach an agreement appropriately. How about we address those concerns by paying in advance? By advance, what deadline referring to? Based on the current contract terms, we are expected to pay 10% of the down payment next month. But we would like to pay 20 this month instead. This month? Yes. Additionally, we request the cancellation of a Windsor current order of 1,000 units. We would like to place a new order instead. It is because of the discount rate that may not be a concern. From 1,000 to 10,000 units, the discount rate is the same at 40% anyway. No. We intend to order 10,001 units. In that case, we understand the discount rate would be 50%. Isn't that Shimizu's manual? We will need to constantly. Yes. But as you know, the deadline is imminent. 수량은 1만 1개, 개당 단가는 25달러, 대금의 20%는 이달에 지급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조건입니다. かしこまりました. 수량은 1만 개를 초과한 1만 1개이므로 할인율이 50%인 것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윈드의 박내경 대표의 사인은 저희가 미리 받아왔고요.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보장하는 내용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시메지에서 한국에 스피드로 가는 수량을 저희가 대신 받는 조건이고요. 御社は自転車を製造する会社ですよね。自転車を作る会社ですよね。ウィンドウはアーチェリも製造している会社です。アーチェリでは申し訳ありません。私は署名できません。 사인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なぜ署名していただけないのでしょうか。御社のことが信用できないからです。内藤さん、失礼でしょ、お客様の前で。部長、あなたは自分の実績のために東京に行きたいためにこの契約を進めようとしていませんか。内藤さん、落ち着いてください。内藤さん、君も同じでしょう。大変失礼しました。いやいやいや。内藤さん、内藤さん、内藤さん、どうしたんですか。内藤さん。内藤さん、待ってください。 주문 수량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시미즈를 속이려고 했다면 다른 사이클 회사에서 기어를 재구매했어도 됐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자전거 산업은 현재 부침을 겪고 있으니까요. こういうふうに契約を変更するというのは今後も変更でき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いや、そういう契約は意味がないんです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하지만 어겼을 시에 물어야 할 페널티도 정하는 거니까요. いや、申し訳ない。私はよくわかりません。でも一度約束を破った会社というのはまた約束を破ります。私はそれ分かってますから。失礼します。 I'm very sorry things have turned out this way. There must be a reason Naito is taking such a stance. I can say what the reason i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he comes from a generation of craftsmen. That's why he's very strong-willed and lacks business acumen. Did Naito's parents also make gears? Not gears,
But his father was also a master craftsman, specifically precision machining. He even had his own factory. The work clothes Mr. Naito was wearing were probably from his father's company. Yes. Yes. That factory is currently Shimizu. こんにちは。どちら様ですか？我々は韓国のウィンドウという会社から来たものですが、工場長にお会いできますか？ああ、例の契約の件ですね。はい。勝手に来られたんですか？ 약속 없이 찾아왔다. 申し訳ございません。一つお聞きしたいことがありまして。いや、話す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どうぞお引き取りください。内藤さん。계약서에는 박래경 대표님 이름도 있었죠. 네, 그 박래경 대표님 성함이랑 사인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사이클 만드는 회사가 맞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사인하기 전에. 네. 그래서 맞다. 양궁도 만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90년대 초까지 양궁으로는 다이치가 1등이었죠. 근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시장을 우리한테 뺏기고 있었어요. 결국은 다이치 상황이 안 좋아져서 회사를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인수하신 거군요. 그때 다이치가 저에게 인수 조건으로 그걸 내걸더라고요. 다이치보다 좋은 양궁을 만들어 달라라고요.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어요. 처음에 이게 허세를 부리나 보다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진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대표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윈드 사무실에 걸려있던 다이치 사진이요. 그 다이치 인수할 때 찍은 거요? 사진 속의 아이가 장인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들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요. 장인 선생 이름이 나이토 다이치였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그 사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当日も試験されるんですね。すごいです。いい加減帰ってもらえませんか？どうしてもお話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少しだけお待ち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いや、ずっとここにいられても困るんですよね。いつまでいるんですか？お願いします。お待たせしてすみません。わかりました。話って何ですか？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토상께서 저희와 계약하고 싶지 않으신 거는 계약서에 박래경의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인가요? 確認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内藤さんが契約を断ったのは契約書でパクレギョンという名前を見つけたからでしょうか。だったらどうしたというんですか？ 박래경 대표가 과거에 다이치라는 양궁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였고 때문에 세계 1위 기업이었던 다이치는 사라졌으니까요. いい加減にしてくれよ。なあ。 나이토 씨의 부친께서는 다이치에서 양궁을 만드는 장인 아니었습니까? 内藤さんのお父様は以前大地でアーチェリーの弓を作っていった職人さんだ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か。そうですよ。はい。なんでそれを言うためにわざわざ来たんですか？皆さん。 드릴 게 있습니다.
나이토상의 아버지와 윈드 박래경 대표의 30년 전 모습입니다. 당시 나이토상의 아버지께서는 다이치를 박래경 대표에게 매각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린 양궁 설계도를 선물하셨습니다. 当時第一が買収される際にお父様は直接描いた弓の設計図をパク・レギョンさんにプレゼントしました。 최고의 양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 함께요. 最高の弓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言葉とともに 박래경 대표도 부친께 표를 선물하였고요. 그 뜻이 온고지신. 親父を侮辱する言葉ですよ。古いものを守るって言っておきながら結局約束破ったんですよ。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래도 저 표를 걸어 놓으셨네요. それでもあの標語をかけておい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え？親父が受けた侮辱を忘れないためですよ。 그것은 나이토상의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말이었습니다. あの標語はお父様からのリクエストだったそうです。 아마도 부친께서는 자신의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만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お父様は自分の仕事を受け継いでほしいと思いながらも内藤さんが新たな道を歩むことも望んでいたと思います。 おかえり。お嬢には来るなって言ったろ。やだよ。僕も父さんみたいな職人さんになりたい。本当か？うん、約束すわかる？親父。ごめんな。なんとか頑張ってんだけどな。こいつこんなに大きくなったよ。 박래경 대표께서 나이토상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パク・レギョンさんからの手紙です。 박래경입니다. 제가 다이치를 인수할 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양궁을 만들어 달라며 직접 그리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때 양궁과 지금의 양궁은 다른 것입니다만 좋은 양궁을 만들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윈드는 다이치를 없앤 게 아닙니다. 윈드는 나이토 씨 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이어온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온고지신. 그 표현은 부친께서 나이토상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나이토상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응원하겠습니다. 박래경 드림. 아리가또 고생했어. 네, 상무님. 계약 체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할인율은 50%로 이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큰일 했네. 대단하이. 아직 보고는 안 했지. 네. 오늘이 휴일이어서 출근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늦출 수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다 오셨으니까 이사회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은요? 별건부터 하시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별건은
윈드 상장 실패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상무님께서 좀 해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윈드 상장은 매출만 잘 나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상장은 무슨 숫자로 합니까? 기세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제 책임이란 말씀인지. 상무님 책임이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또 상무님이 이걸 남 탓을 하시는 것도 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 계약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전 그러시면 거수 한번 하시던가요? 그걸 왜 해요? 찬반한 건도 아닌데. 누구 책임인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네. 그럼 윈드 상장 실패는 IR 팀의 잘못이다. 손 드시면 됩니다. 오 대표님 지금 손 드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먼저 일본 시미즈와의 기업 공급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그거 계약금 결제는? 계약 당일이 주말이어서 오늘 결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윈드에서 신제품 관련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매출에 대한 의구심으로 상장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계약이 그에 대한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도 일어나도 될까요? 상무님,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오 대표님, 예, 상무님. 억울하다고 남 탓할 거면 그만하셔야 돼. 아니, 제가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상무님. 일 보세요. 재계약도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네, 성무님. 안 잤나? 이 시간에 연락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사고가 터졌네. 회장님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셨는데 그걸 비서실을 통해서 진행하신 모양이야. 아무래도 몰래 하시려고 그런 모양인데 공시도 없이 있다가 비서실도 만기일이 다 되어서야 이게 문제가 된 거란 모양이야. 회장님이 알리기 싫어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괜찮을까요, 상무님? 괜찮지가 않지, 이 사람아. 저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네, 알겠습니다.